시사해설 시간입니다. 이 저먼 윙스 항공기 추락 사고, 이 사고 원인 조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약 2시간 전에 프랑스 검찰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검찰은 이 사건이 부기장의 의도적인 행동에 의해서 빚어진 사건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같은 결론의 근거로 부기장이 기장이 조종석에서 나간 후에 의도적으로 문을 잠궜고 또 기체의 고도도 조작에 의해서 급강하시킨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발표된 자세한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 나오셨는데요. 이 프랑스 검찰의 발표에 모두가 경악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검찰의 이 같은 결론과 또 그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지금도 뭐 계속 발표가 진행이 되고 또 지금 현재는 이제 루프트한자의 CEO 회장이 나와서 이제 사건 설명을 하고 사과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막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프랑스 검찰의 결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코파일럿, 그러니까 부기장이 이 사고 항공기를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deliberate, 계획적으로 파괴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의도적으로 이 부기장이 조종석을 문을 잠궈서 기장을 바깥에 내쫓았고 고도를 급강화시켜서 추락을 시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기장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28살짜리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죠. 미궁 속에 빠져 있죠. 새로운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새벽까지는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것이 이제 이번 사건의 보도에 리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종사 2명 중에 1명이 락다운 됐다. 한 사람이 밖에 나가 있고 한 사람만 인사이드에 있었다. 그 보도를 했거든요. 그 네. 조사관들의 말을 빌려서. 그러니까 다른 미디어들이 깜짝 놀라서 이 기사를 다 따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7시경에 한 2시간 전에 프랑스 검찰이 돌연히 기자회견을 자청을 했어요. 그래서 머셀리스 검찰의 브리스 라빈이라는 검사가 나와서 기자회견을 장시간 했는데 질의응답도 하고 그랬는데 그 발표된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기장이 칵핏 내에 혼자 있었어요. 이 사고기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장이 객석으로 잠시 나간 사이에 락다운 됐어요. 네. 부기장이 문을 잠궜어요. 그다음에 기장이 다시 들어오려고 문을 두들기고 하니까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칵핏 그 문을 부수려고까지 했어요. 근데 이 칵핏 문이 안 부서집니다. 그렇죠. 거의 요새와 네.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입하는데 실패를 하고 밖에 그냥 무기력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부기장이 전혀 무응답이에요. 그리고 이 검찰 발표에 따르면은 no one word,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 장시간 동안 문을 두드리고 부시고 하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칵핏 내에 있는 그 블랙박스 그 음성 기록을 지금 분석해서 네.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그 음성 기록에 따르면은 이 사람이 브리딩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숨소리까지 다 거기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무슨 하트어택이 왔다든가 무슨 스트로크가 왔다든가 뭐 이러면 무슨 숨결이 고르지 못하든가 무슨 신음소리를 낸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렇군요. 네. 건강이 정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문을 완전히 잠근 다음에 고의적으로 기체의 고도를 이제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무시무시한 속도로 하다가 결국 이제 충돌한 거죠. 근데 이제 추락 직전에 그 보이스 데이터에 보면은 screaming 그 객석에 앉아 있던 승객들이 막 그 비명소리 지르는 네, 거 이것까지 다 그렇겠죠. 녹음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을 다 해서 그 녹음 기록이 좀 파손됐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유저블 했는데 그걸 아주 재빨리 프랑스 검찰에서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음성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깜짝 놀랄 일이죠. 경악스러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이 기체가 급강하할 때 프랑스 관제탑에서 계속 신호를 보냈는데 무응답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데 그 원인이 조금씩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부기장의 신원 누구보다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주변에 관해서 얼마나 지금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까?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부기장의 이름은 이제 앤드레이스 로빗이라는 사람이고 나이는 28살. 이 얘기도 뭐 검찰에서 검찰이 발표를 하는 도중에 이 인포메이션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독일 수사기관에서 지금 네.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프랑스 검찰에서도 이걸 뒤늦게 기자회견 하는 도중에 이 이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앤드레스 루빗의 주변에 대해서는 뭐 아직 아는 게 거의 없죠.
독일 수사관에서 지금 이 시간 조사를 하고 있죠. 단지 지금 몇 가지 나온 거는 이 사람의 오리진이 어디냐. 독일 시민이지만은 이 사람이 뭐 어디 뭐 아랍에서 왔느냐 뭐 어디서 왔냐 그러는데 독일에서 출생한 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내추럴 본 시리즌으로 돼 있고 이 사람의 종교도 지금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주변 정황, 네. 무슨 뭐 개인적인 신상에 문제가 있었다든가 이런 것도 지금 전혀 알 수 없어요. 단지 정보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potential terrorist, 그러니까 테러 가능성자의 그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리스트에는 이 사람이 들어있잖아요. 만일 뭐 들어있으면 이 사람이 조종사로 그렇겠죠. 네. 일도 못했겠죠. 안 들어가 있고 이 사람이 비행 시간은 이 에어버스 320 이 기종을 630시간밖에 그 운영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루프트한자에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트레이닝을 받을 당시에 무슨 이유 때문에 잠시 트레이닝이 중단됐었다. 거기까지만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정확한 내용은 지금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 부기장이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린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대별에서 세 가지인데 하나는 칵핏 도어를 잠궜다. 이거예요. 칵핏 도어가 이중으로 돼 있잖아요. 이제 9.11 일어난 이후로 이게 국제적으로 다 똑같이 돼 있습니다. 이중문화대가 아주 요새와 같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고 나가는 게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가면은 문이 자동적으로 그냥 닫혀요. 그러면 이 문을 열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안에서 그 락하고 언락이 있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이걸 언락을 해줘야 돼요. 그 열쇠를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물쇠를.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밖에 그 조종석 옆에 키패드이 있어요. 이 넘버들이 쭉 있는 게. 그러게 이제 코드 번호가 있죠. 그 코드가 이제 주로 바뀌는데 그 코드의 숫자를 알고 있는 사람은 기장, 부기장, 그리고 사무장 정도. 나머지들은 다 몰라요. 네. 가령 이제 테러리스트가 들어와가지고 승무원한테 위협을 하고 내놔라 그래도 다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부기장, 기장, 부기장, 사무장 정도밖에 몰라요. 근데 이 밖에서 그 코드를 숫자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문이 열리는데 금방 열리지 않고 이제 시간을 좀 두고 열리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리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에 네. 있는 락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밖에서 암만 키를 쳐도 열리지 않으려면 안 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밖에서 뭐 테러리스트가 그 코드 넘버를 알아가지고 불쑥 열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또 한번 안전장치를 또 놔둔 게 바로 이번에 이제 그게 확언이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완전히 락이 됐고 기장은 밖에 잠깐 나왔다가 왜 나왔는지는 아직 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밖에 잠깐 나왔다가 객석 쪽에 있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실패하고 이 사람 혼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범행을 저지를 수가 있었죠. 두 번째 이유는 기체 고도가 이제 급 강화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죠. 48,000에서 6,000피트까지 한 8분 동안에 내려갔다 굉장히 급강화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체 고도를 급강화하기 위해서 그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위치를 그냥 뭘 하나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스위치를 클릭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사람이 정신을 잃고 뚝 넘어지면서 다쳤다든가 계기를 신체에 닿았다든가 그래가지고 이게 고도가 내려가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허술하지 않죠. 네.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클릭하고 이렇게 조작을 하지 않는 한은 고도를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거예요. 그로 이것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작한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기장이 떠났을 때 칵핏에서 나갔을 당시에 그때 벌써 비행 시간이 한 40여 분 달리지 않았어요? 그 고도 38,000이고. 네. 그 정도면은 이 커머셜 에어라인들은 대개 오토 파일럿이라는 거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동 항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운전대를 핸들을 잡고 조종사가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토로 놓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컴퓨터가 조작해 주는 대로. 근데 오토 파일럿으로 가다가 고도를 낮추려면은 매뉴얼로 바꿔야잖아요. 그래야 되겠죠. 매뉴얼로 바꾸고 그다음에 클릭해서 고도를 6,000, 6,000 이렇게 내려야 된다면 그 조작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게 계획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지상관제소에서 하도 급강화를 하니까 이상하니까 디스트레스 콜도 없고 조난 신호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막 무전으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no answer. 이쪽에서 조종사가 전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건 레코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도 봐서 결과적으로 도어를 잠그고 내부에서
건강 상태는 정상인 것도 같고 습결이 고르니까 기체는 고도를 의도적으로 조작을 했고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네. 그러고 이것은 그 범행이 계획적인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프랑스 검찰의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장이 문 밖으로 나가기, 그러니까 조정석에서 나가기 바로 전에 대화한 녹음도 있어요. 근데 그 대화에는 기장과 부기장이 앉아서 그냥 캐주얼한 이 표현에 따르면 스무스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대화를 네.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가자마자 상황이 그냥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미스테리죠. 정말 들을수록 의문인데 말이죠. 자, 프랑스 검찰의 결론은 현재로서는 어떻습니까? 좀 확고한 것인가요? 또 다른 이 시나리오는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뉴스 채널들에서 앉아서 이제 그 파일럿 경험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제 항공 안전 전문가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하는데 거의 확고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음성 기록이라는 게 이거 뭐 거짓말할 수 없는 네. 거니까 조정석 내에 있는 상황을 음성으로 숨결로 봐서 그림 그리듯이 다 완전하게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락이 된 거, 부술라고 들어온 거, 스매싱한 거, 고도를 낮춘 거, 이 사람의 건강 상태는 괜찮은 거, 기술적으로 조작한 거 이거 다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은 칵핏 도어, 조정석 도어가 락이 됐고 기장은 밖으로 아웃돼 있고 부기장은 인사이드에 있었고 그다음에 기장이 다시 인사이드로 들어오려고 시도를 했지만은 안에서 열어주지 않았고 이것도 틀림없단 말이에요. 고도는 오로 파일럿으로 자동 항법 장치로 가다가 매뉴얼로 바꿨고 그다음에 클릭을 해서 6천까지 네. 떨어졌고 인사이드에 있는 부기장의 숨결은 정상적이었고 고로 무슨 메디컬 이슈 무슨 건강상의 무슨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프랑스 경찰이 의도적인 범죄다. 여기까지 나와 있죠. 왜 그랬을까? 이 젊은 28살짜리 코파일럿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동기가 뭘까? 이거는 뭐 전혀 현재로는 미궁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여튼 테러리스트 리스트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 독일 출생이라는 거, 종교는 지금 알 수 없고 정신병력 같은 것도 지금 알 수 없어요. 근데 주변 환경이 이제 어떤지 모르죠. 무슨 뭐 인간관계라든가 무슨 뭐 부차라든가 뭐 자살의 원인이 될 만한 게 있다든가 뭐 어제도 그 자살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은 그런 거 이제 독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주변 조사가 완전히 나올 때까지는 이 동기에 대한 해답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루프트한자에서 나와서 지금 이제 8시 34분부터 조금 전부터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계획적인 범죄로 그 발표가 된 것에 대해서 스피치리스 네.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그 얘기만 계속하고 이 사람에 대한 뭐 자세한 얘기는 별로 나온 게 없어요. 이 사람이 트레이닝을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 한 630시간 탄 사람이고 잠시 트레이닝 코스가 중단됐었다 하는 얘기까지만 나오고 있는데 이제 지금 뭐 이 시간 지금 막 그 얘기가 끝이 나고 있군요. 기자회견이. 그러니까 지금 한참 정리를 해야 되겠죠. 어제는 이제 피해자가 15개국에서 이제 150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랬죠. 18개국으로 돼 있고 미국 시민이 2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3사람이 사망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 지금 이제 그 수색하고 이제 하는데 길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험준한 산속이기 때문에 길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추록도 올라갈 수 없고 접근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헬기입니다. 헬기도 거의 착륙을 할 수 네. 없으니까 헬기가 가서 밧줄을 타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구조대원들이 들어가고 뭐 그 forensic evidence 자료 수집하고 증거물 수집할 사람들도 밧줄을 타고 내려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또 굉장히 그 산세가 가파롭고 춥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접근이 굉장히 쉽지 않고 그러니까 현장 보존이라든가 수거 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 사망자가 150명이나 되니까 대량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스머런데 이거 신원 확인을 하는데 이게 그냥 이제 범죄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신원을 그냥 뭐 대충 소지품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그 DNA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네. 150구나 되는 사체를 전부 다 DNA 조사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고로 현장 보존이라든가 피해자 조사라든가 수거 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 저먼윙스 항공기 추락 사고, 이 사고 원인 조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정말 충격적인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관련된 소식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는 방송이 끝나면 이제 휴가에 들어가게 되죠. 좋으시겠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또 김정일 해설위원께서 혼자 좀 수고를 많이 해주셔야 될 텐데요. 잘 다녀와서 또 인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건강히 다녀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저는 4월 10일 금요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